자, 우리 생존경제.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 최근 불거지고 있는 GM 사태를 2주에 걸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GM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태라는 두 글자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글자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 지피지기 해야지 우리가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GM 사태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GM이 군산에서 일단 떠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GM,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래서 첫 번째, GM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 오늘 강의고요. 자, 그 다음 때는 두 번째, GM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이 뭐 했어요? 우리 둘이 서로 뭐 했습니까? 사랑했지만 이제 우리 헤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헤어질 때는 원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남자 탓일까요? 여자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 뭐가 돼야 됐습니까? 둘을 연계해줬던 중매장이 탓일까요? 자, 이 셋에 대한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중매장인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부가 돼야 되겠죠? 정부 탓이냐? GM 탓이냐? 아니면 여러분 군산신 큰 잘못 없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GM 안에 있는 노조 탓이냐?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쥐피지기 해야죠. GM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GM 중에서 부도덕해? 아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우린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뒤에 보겠지만 30여 년 동안 GM 사장을 했습니다. 32년 정도 GM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M 하면 저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 GM 보통주를 전체 사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M에서도 이런 오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했던 사업은 다 도덕적이었을까요?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아주 재밌는 거죠. GM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런 말이 나옵니다. GM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요. 그 다음 말은 뭐겠습니까? GM에게 나쁜 것은 미국에도 나쁜 것이다. GM 이꼴 미국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만큼 GM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전설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전설의 기록. 오케이? 1931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를 1위를 기록해서 77년 동안 자동차 판매 대수를 1위를 기록. 저런 게 없죠. 77년 동안 세계 자동차 넘버원은 그냥 GM이었습니다. 이게 GM이에요, GM. 자, 그러면 여러분, GM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오늘 그걸 소개시켜야 할 사람 필요는 없고. 그러면 GM이 만들었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무슨 주의적 생산 방식? 오케이. 이제 귀에 못이 박혔고요. 그럼 옛날엔 포드가 더 팔렸겠어요? GM이 더 팔렸겠어요? 이때 초창기에는 당연히 포드가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나이를 1908년에 세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를 잡아라? 포드를 잡는 거예요. 오케이? GM의 목표는 그걸 어떻게 잡았느냐가 제일 재밌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잡았다? M&A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GM의 성공 비결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M&A. 자,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만 알고 나면 재미가 없고요. 아까 엄청나게 재산 뭐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기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로 GM을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포드를 제끼고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알프레도 슬론이라는 전설적인 경영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영기법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대단히 좋은 경영기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우리 자 경영하시는 분들 자 첫 번째 뭐가 되느냐 어떻게 내가 포드를 깰까 자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 나는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를 만들겠다. 끝났습니다. 모든 지갑 무슨 뜻이죠? 자 포드는 뭐에만 적합한 차였습니까? 모델 티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됐다? 3,000불짜리를 800불에 팔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뭐가 돼야 됐습니까? 값싼 차. 그럼 누구의 지갑에 맞는 거죠? 자, 자기를 이렇게 가리키시면 돼요. 서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서민이시잖아요. 그죠? 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럼 포드 차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차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너도 위하고 진짜 나도 위한 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 그래서 뭐냐면 티카는 그냥 많이 만들자.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 긴 거래서 제품의 단가를 왕창 나서 왕창 팔아먹자. 심지어 포드는요, 색깔도 다 까만색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다 품종으로 싸웠던 거예요. 근데 저게 왜 먹혔다? 포드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경영에서 늘 쓰이는 전략. 예, 상대방이 뭐가 돼야 됐습니까? 저가 전략으로 나올 때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자동차 산업에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슬론이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왜 더 재밌는 게 나오느냐? 바로 두 번째. 여러분, 슬로니즘이, 가보시면 슬로니즘이 포드즘을 꺾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소나타가 있으면 소나타 1에서 끝났어요. 소나타 1 사서 좀 타고 다닐만 하면은 제기랄 뭐가 나옵니까? 수. 그렇죠. 2 타고 나서 좀 달릴만 하면 3. 그죠? 그 다음에는 뉴 소나타. 그 다음에 슈퍼파워 소나타, 오리지널 파워 메가폰스 소나타.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고의적 진보화. 이해됐습니까? 고의적으로 진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꼼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진부화해갖고 얼마 전까지는 내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성능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죠?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차가. 그래도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계속 타고 다닙니까? 아니면 바꿉니까? 바꾸죠. 그래서 매출을 늘린 거예요. 예. 1955년에는 55종. 5555. 외우기도 쉽죠? 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참, 어떻게 됐습니까? 55년에 55종의 제품을 갖다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포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세계차의 전성기를 77년을 지낸, 저는 어쨌든 77년이란 이 긴 세월을 갖다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했던 분이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몰락했느냐? 첫 번째 뭐가 돼야 됐습니까? 도요타가 나오죠. 역전을 누구한테 당했느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 이거는 도요타가 어떻게 역전했냐는 사실 뭐 강의를 몇 번 해도 끝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객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자동차를 팔다 보니까 우리도 자동차 하니까 리스하고 할부하고 금융이 발달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조업체가 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서 제조업보다 금융업이 더 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동차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손쉽게 금융 리스를 해서 돈을 벌자.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GM의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 꼽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다품종 전략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없으면 뭐가 곤란하겠습니까? 신규 시장 진출할 때 불리하죠. 아까 미국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쉐보레도 알고 뷰익도 알고 전부 다 알잖아요. GM 차종을. 그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신규 시장 딱 들어갔을 때는 GM 차 사세요.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많이 논쟁이 붙는 게 이제 과도한 복지 비용입니다. 과도한 복지 비용,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비판을 받고 뭐 서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귀족 노조니 어쩌고 저쩌니. 근데 그건 필요 없고요. 실제로 뭐가 있었냐면은 GM이 이 당시에는 초창기에는요, GM 노동자 수도 적고, 근데 은퇴한 노동자가 적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뭐가 취약합니까? 의료보험이 취약하잖아요. 그죠? 실업자가 되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뭐 단체 협약을 맺었냐면 은퇴하고서도 의료보험 주기. 이해되시겠죠? 은퇴하고 나서도 뭘 주자? 그래서 유산비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초창기에는 10명이 일할 때 은퇴한 사람이 0.9명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GM에서. 근데 나중에는 10명이 일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29명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됐습니까? 돌봐줘야 될 사람이 76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오래되니까.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료가 괜찮아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한 대 제 기억에 1904달러입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저 유산비용만 1904달러. 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200 몇십만 원이. 그래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맞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해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거. 그러니까 사회 거꾸로 복지, 그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산업 경쟁력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사실은 거꾸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료죠.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거꾸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결국은 GM은 뭐 하게 되겠습니까? 2008년, 2009년 1년 더 버티고 2009년엔 드디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정부 환경이, 정부가 미국 환경 규제 안 했잖아요. 환경 규제 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효율성과 이 당시에 뭐가 돼야 됐습니까? 경차, 효율성 이걸 중시하는 일본, 유럽, 아시아에 밀려서 결국은 GM의 몰락이
도달했다. 아주 재밌는 시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신문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신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여러분 모모 경제신문이고 모모 데이입니다. 바라보시면 군산공장 5월 폐쇄, 자,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부. 여기도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정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신문에서는 이 GM 사태가 누구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구나. 그럼 벌써 딱 느낌이 오셔야죠. 자,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폭스뉴스. 무슨 소린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아주 극우 방송으로 여러분 알려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신문이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굳이 보자면은,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노조 기득권, 노조 철밥통. 자, 여러분 아주 재밌죠? 경제신문에서는 여러분 GM 사태의 본질을 어디에서 책임을 찾고 있다? 그렇죠. 정부에서 찾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수 일간지에서는 어디서 찾고 있어요? 노조. 이건 뭐 우리가 여러분 익히 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건 여러분이 젊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자, 미국의 대표적인 CNN과 뉴욕타임즈를 봤습니다. 뭐가라고 되게 됐습니까?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진보적인 언론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선 여러분 뭐라고 합니다? 바로 GM이 망나니. GM을 갖다 뭐로 불렀습니까? 망나니라고 불렀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G는 인질범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왜?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 인질범, 망나니.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모르겠지만 GM 한마디로 개버러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을 갔을 때 읽는 힘을 기른다라는 거는 그냥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굉장히 재밌잖아요. 누가 객관적인지 우리가 뒤에 한번,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가 객관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맞다고 말씀드릴 거 절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그럼 GM의 사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되느냐? R&D 비용만 부담시켜서 뽑아먹고 도망갔다.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수익성 악화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시켰다.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고용유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인질범이다. 노조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니네 돈 먹튀하고 있잖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논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GM인 공장이 하나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뻗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뻗어 있죠. 그러면 R&B를 갖다 개발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R&B를 투자를 했으면 그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미국 있고 유럽 있고 한국 있으면 어디에다만 다 몰아넣었다. 네, 그렇죠. 미국차, 유럽차, 한국차 다 개발할 때 R&B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디로만 몰아놨다? 한국으로만 몰아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내 재무제표 내놔봐. 손익계산서 내놔봐. 전부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그거 봐야지 우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아마 이 방송이 진행됐을 때 나중에 확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죠? 먹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근로자에게 왜 모든 책임을 떠넘겨?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와, 알고 봤더니 한국 GM에 온 경영자들 전부 어디 살았습니까? 한남 빌리지에 살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경만 하더라도 전국에 계신 여러분, 한남 빌리지라는 것은 서울 남산 근처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급 빌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GM 경영진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노조 배부르다. 지는 더 배부르면서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몰아가느냐? 근로자에게 몰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국 GM이 어려워지는 데는 유럽 노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 GM에서 만들던 차종 이름이 뭐예요? 쉐보레. 관심이 없어요. 쉐보레라는 마크는 한국 GM에서만 다 만든 겁니다. 그걸 유럽에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GM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쉐보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러면 쉐보레가 거기다 수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네들 만드는 양이 작아지겠죠. 그럼 거기 노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유럽 노조가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 쉐보레가 유럽은 나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수익성 악화 책임을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그러면 유럽 노조 나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먹튀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우리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너네가 어떻게 됐고 우리 했고 매긴 세금 정확하게 매겨야 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탈세가 있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GM 처벌을 해야 됩니다. 호주로부터 배우자. 호주가요. 자동차 회사가 없잖아요. 호주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여러분 뭐가 되게 됐습니까?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정부가 보조금을 10년 동안 16억 달러를 줬어요.
엄청 많이 준 거죠, 여러분. 호주 정부에서 GM한테 준 겁니다. 근데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어요, 우리랑. 뭐를 볼모로? 노동자를 인질로 볼모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GM. 이게 여러분 호주에서 복사판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왜? GM이 약속을 합니다. 야, 현지 사업 나 꼭 지킬 거야. 오케이? 걱정하지 마.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보조금 달라 그러면서 나 곧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죠. 약속은 못 하겠지만 문서로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사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랑 이혼할 때는 오케이?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내 생명을 다 던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이 목숨을 걸고 너만을 영원히 사랑할 수도 있을 거야를 갖다가 수도가 아니야 할 거야를 우리는 확정을 해서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소송에서 문제가 됩니까? 그러진 않죠.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 GM이 우리 여기서 현지 사업 계속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선거 앞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에 신차할 때는 그 공장에다 배정하겠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GM이 도망갔습니다. 부도덕하죠. 불법입니까?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다 도망갔어요. 호주에서. GM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포드도 갔고요. 도요타도 갔고요. 닛산도 갔고 미쓰비시도 다 철수했어요. 호주에서. 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쟁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어떤 것을 GM이 먹튀야. 그러니까 GM 무조건 나빠. 비도덕적이야. 부도덕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GM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는 그다지 사실은 도움이 되진 않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와 도덕의 문제는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생존 경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GM 군산을 왜 떠나는가